유튜브로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보통신망 관련법 및 명예훼손과 업무 구상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걸로 귀결이 되어 아무튼 소송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쌍용차 대체 누구 폼으로 가게 되나? K-팝모터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 K-팝모터스 대표님께서 친히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연락을 안 하면 소송한다까지 하셨는데 안 하시네요. 이번에는 쌍용차 인수전에서 포기한다고 하셨어요. 기업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전엔 기업 이미지 좋았나? 그리고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SM그룹 결국에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쌍용차 열어보니까 생각처럼 이게 만만치 않더라는 얘기죠. SM그룹이라고 하면 죽은 기업도 살려내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쌍용차 주주분들 계시거든요. 아직도 거래 정지 중인 쌍용차 주식, 야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럼 쌍용차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건가? 도대체 누가 인수하나?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요, 여기 SM그룹의 인수 포기, 쌍용차 인수전에 나섰던 SM그룹이 본 입찰에 불참하면서 이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뭐야, 에디슨모터스가 정말로? 이게 놀라운 게 에디슨모터스는 매출이 900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쌍용차 매출은 2조 9,500억입니다 900억짜리 회사가 3조짜리 회사를 인수하는 거지. 32배예요. 가능한가?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3조 파는 쌍용차 입장에서 4,000명의 임직원들인데 에디슨모터스 직원들 180명이잖아요. 이 회사가 이렇게 같이 믹스됐을 때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만만치 않아요. 매출 규모가 어마하게 많던가, 정말 현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쌍용차 매각 주관사 한영회계법인이죠. 한용회계법인 아니고요. 이 한영회계법인에서 이번에 인수제안서를 접수 마감했어요. 마감해서 보니까 SM그룹은 빠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디슨모터스, 그리고 BNT 컨소시엄, 인디 EV 이렇게 3개 기업이 주력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7개예요.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이름 처음 듣는 회사들이 갑자기 인수한다고 나서서 야, 이거 괜찮나 싶기도 하네요. 대체 그럼 이 회사들 얼마씩 써서 냈을까? 결국에는 큰 돈을 써서 낸 업체가 인수협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회사가 얼마를 써서 냈을까? 일부 매체, 거의 한두 개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 인수제안서에 BNT가 5천억 원을 썼다고 해요. 에디슨모터스는 2천억 원 후반, 인디 EV가 1천억 원대 인수 금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잠깐, 그러면 5천억, 2천억, 1천억 이렇게 되면 쌍용차 평택부지만 팔아도 평택부지 얼마야? 잠깐, 평택부지가 1조 5천억. 이거 5천억에 인수해서 1조 5천억에 바로 땅만 팔면 1조가 남네? 이거 왜 안 해?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죠. 그거 아니죠.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이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쌍용차가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 1,000억이에요. 1,000억을 바로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017년부터 한 해에 600억, 2천억, 4천억까지 썼어요. 작년에는 4,500억 적자였네요. 한 해에. 야, 그러면 땅 팔아서 1조가 남았다 치더라도 2년이면 다 쓰죠. 야, 이게 그러면 이거 인수한다는 기업들은 뭔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건 아닐 겁니다. 일단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또 몰라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공장 하나 갖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쌍용차 같은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 게 정말 최선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럼 누군가가 인수했을 때 그 회사가 모럴 해저드를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의지를 갖고서 이걸 진행을 하려는 건가, 요것까지도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팔았을 때도 이 기술만 뺏겼다 이런 얘기 하고요. 뭐 인도에 팔았을 때, 타타에 팔았을 때도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이상하다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인수하는 회사가 진정한 의지를 갖고서 인수하는지 그런 것들 확실히 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보면요, 기사가 좀 믿을 만한 기사는 아닙니다. 비공개 입찰이잖아요. 그래서 인수 금액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기사가 단독으로 한 매체에서만 나온 거라서 좀 애매해요. 에디슨이 지금 사모펀드 4천억, 개인 투자자 2,700억 이렇게
이렇게 해서 6천억 넘는 돈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에디슨 대표님하고 통화했을 때 부채 전액을 탕감해 줬을 때 공장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부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지만 인수를 진행하겠다,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장 갚아야 되는 부채가 1,000억, 그리고 직원들한테 갚아야 될 돈이 7천억, 이런 것들 다 안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 부채 탕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만 이 인수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희망을 품었던 가장 큰 회사, 당연히 이 회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회사, SM은 어떤 회사일까? 이수만의 그 SM 아니고요. SM그룹은 그럼 왜 발을 뺐는가?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쌍용차 정상화 계획을 보고 결정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발빠른 속도로 친환경 자동차로 옮겨가는 이 글로벌 자동차 트렌드, 이것과 다소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다소 괴리, 이게 중요해요. 딱 보니까 다음 단계는 무조건 친환경, 무조건 전기차여야 되는데, 쌍용차가 내놓은 자구안을 보니까 아직도 디젤차, 가솔린차 이런 얘기 하더라는 얘기죠. 디젤차 기술 있다,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니까 더 이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져요. SM그룹 회장 우 회장님께서도 이번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SM그룹이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건 좀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좀 다투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쌍용차가 뭐라고 하긴 하던데 의견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회사가 잘 굴러가다가 순간적으로 망가지면 거기 돈 대고 노력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쌍용차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게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삼남 아이더스가 그 전체를 하기에는 EV에 대한 기술이 많이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쌍용차한테 그 기술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인수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년 적자가 3천억에서 4천억, 거기다 연구비까지 넣으면 6천억에서 8천억을 5년 정도는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3조에서 4조를 매년 쓰고도 사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쌍용차는 지금 구조적으로 내수가 거의 전부인데, 뭐 르노, GM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죠. 왜냐면 수출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니까. 근데 쌍용은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 내다팔 수 있는 망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쌍용을 인수했을 때는 이 내수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수하더라도 해외망이나 EV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팜모터스도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를 뿌렸는데요. 그동안 쌍용차 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파트너들과 숙고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렇게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결정은 최근에 부동산 개발 이익, 재산에 대한 보도 등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재산이 50만 원이래요.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니라 그러면 통장 열어보시면 되죠. K-팜모터스는 전기차를 여러 개 만들겠다 뭐 그러면서 세계 510개의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글로벌 원 쌍용 프로젝트를 밝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뒤바뀌었죠. 이번에 나온 얘기는요, 최근 일부 언론 매체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보도를 해서 K-팜모터스의 위상에 엄청난 흠집을 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상장에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요. 뉴욕 증시가 왜 나와요? 아, 정말 이런 얘기까지 들어줘야 되나? 한국 증시부터 일단 상장을 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 코스피나 아니면 뭐라도 좀 상장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뉴욕 증시야. 아, 근데 사실 한국 증시 안 하고 뉴욕 증시 상장하는 회사도 많아요. 쿠팡이 되겠다는 거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충전 전기차죠. 전기차 충전하는 거 어려우니까 충전 안 하는 전기차를 만든다면서요. 그렇지, 충전하는 거 힘드니까 충전 안 하는 전기차를 만들어야지. 아니 그럼 좋네. 그런 거면 이 뉴욕 상장하지 마시고 노벨상부터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분이 저한테 따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용 후보님, 난 코리아 저널리즘 황요섭 편집국장이며 K-팜모터스 총괄 회장입니다. 후배님께서 열심히, 제가 왜 후배죠? 후배님께서 열심히 자동차 산업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은 좋으나 본인 회사와 본인 명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3인의 고문 변호사가 계시다고요? 유튜브로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보통신망 관련법 및 명예훼손과 업무 부상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걸로 귀결이 되었다.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메시지 보이는 대로 010에 땡땡땡땡으로 전화 좀 주시게. 갑자기 왜 반말이야? 소송으로 진행되면 서로 곤란한 점이 많을 것 같네.
이런 거 좀 하지 마요. 이런 거 좀 하죠. 그리고 이런 거 보도 좀 해주지 맙시다. 아 정말 K-팝 모터스에 대해서 많이 뭔가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 혹시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배님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송은 참아주시기 바라겠어요. K-팝 모터스는 그렇게 가신 것 같고요. 쌍용차 입장이 조금 안 됐죠.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이게 참 넌센스인 게 여기서 지금 인수되면 저 회사가 나를 인수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피인수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간에 더 이상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긴 해요. 애초에 이거 회사 매각에 대한 어떤 리미트 같은 걸 좀 더 쌓아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 쌍용차 입장이 너무 안 됐네요. 자 그래도 세 군데 남았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면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인수자금, 운영자금 여기에 한 9천억 정도 필요하고 신차자금 한 4, 5천억 정도 필요해서 총 인수자금은 1조 5천억 정도는 있어야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모럴해저드로 그냥 인수만 하고 땅 딱 팔고 그냥 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기업은 없겠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에디슨 모터스죠. 에디슨 모터스는 초반에 자금력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 했었지만 이 사모펀드 KCGI,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 이렇게 손잡으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습니다. 사모펀드 KCGI는 아시죠? 토요나가 투자하는 걸로도 뭐 나름대로 또 유명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 버스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완성차 관련 영업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걸 인수하게 되면 에디슨 모터스 뿐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기업들, 중국 기업이라든지 에디슨 모터스를 등에 업고 여기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에디슨 모터스가 이걸 잡기만 하면 그 뒤에서 이걸 통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게 에디슨 모터스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그냥 요 기업 작은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 가능성이 그다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쌍용차가 드디어 전기차를 수출한다는 좋은 뉴스도 있죠. 코란도 이모션 200대를 처음으로 수출한다고 하고요. 이런 좋은 뉴스를 토대로 쌍용차 매각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쌍용차 매각 주관사는요, 이번에 우선협상자 한 곳, 예비협상 대상자 한 곳 이렇게 두 곳을 선정해서 어떤 회사가 인수협상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초기 인수 자금 규모만 보는 게 아니고 인수 이후에 차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거냐, 쌍용차를 어떤 식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거냐 이런 능력과 의지도 같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인수가 불발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11월 중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드디어 쌍용차 이제는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욱더 난항으로 빠지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자동차 회사가 하나 사라지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자동차 회사라는 건 어떻게든 더 커지고 더 잘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자동차를 만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할 수도 있겠죠?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게 되면 대표님한테 밥 사달라고 한번 실례지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